네, 오늘도 포르토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좋아서요. 이렇게 강가를 걷고 있습니다. 도르강이죠. 건너편이 포르토고 제가 지금 있는 쪽은 가이아 쪽인데요. 가이아는 샌드만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와인 셀러가 많은 곳입니다. 저는 지금 칼럼에 가서 저쪽으로가 칼럼이 있는데요. 칼럼이라는 곳에 가서 오늘 저녁에 볼 파도 공연을 예약을 해놓고 왔습니다. 오늘이 지금 4월 2일인데 제가 어제 홈페이지 봤을 때만 해도 저녁에 있는 파도 공연이 25유로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왔더니 28유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어제 홈페이지 25유로라고 하던데 그랬더니 오늘부터 28유로로 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참고하십시오. 제가 도착했을 때 바로 봤다라면 3유로는 더 싸게 주고 볼 수 있는 거를 하루 차이로 3유로를 더 씁니다. 이렇게 그 성수기인지 준성수기인지 비석인지 가격대가 달라지니까요. 확인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볼트를 깔았는데요. 볼트 앱을 까니까 50% 할인 그 쿠폰이 날라오더라고요. 3장이. 그래서 앞으로 공항 갈 때라든지 뭐 잘 쓸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유효기간 보시고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포르토에서 볼트가 저렴해요. 그래서 가방 끌고 힘들게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숙소로 옮기실 때요.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래서 사람들이 포르토를 좋아하는구나 싶습니다. 여기서 16일을 있는데요. 여유롭게 하루하루 그냥 일상의 포르토를 즐겨볼까 합니다. 오늘도 날이 너무 좋아요. 오후엔 비가 온다는데 그래도 좋은 날씨네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샌드만도 있고 이쪽으로 와인 셀러가 쭉 있고 이렇게 강에는 와인통을 싣고 있는 배들도 보입니다. 가이아 구석구석을 산책을 해보면서 포트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포트 와인은 아주 우연하게 발견이 된 만들어진 와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약을 하고 온 그 와인셀러 칼럼 같은 경우에는 1856년에 이곳에서 처음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1800년 중반대에 이곳에 그 와인들은 대부분 브라질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와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이아 그 지구 요 부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와인 셀러가 많았던 곳이라서 이렇게 약간 성수동 같은 느낌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술가적인 공간들이 많았는데요. 이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이 스튜디오이자 샵이기도 한 이 공간이 정말 너무 예뻐서 이 인형도 I'm a fighter를 지워내고 lover라고 썼는데 저 코트가 유명하죠. I'm not a fighter, I'm a lover. 나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수동처럼 이곳에 그렇게 이제 와인 셀러나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이렇게 새롭게 문화적인 공간으로 바꿔서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가게들도 있고요. 그 공간을 구경하기도 너무 좋고 이 가게들 위로 올라가시면 전망대가 또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가이아랑 포르투하고 그 도루 강가라든지 동 루이스가 정말 예쁘니까요. 이 공간이 와우 그 컬처럴 디스트릭트라고 하는데요. 월드 오브 와인의 줄임말로 와우인데 정말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갔다가 뭐라 그럴까 약간 성수동 그 바이브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공간이었으니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곳이 이렇게 큰 공장 같은 셀러들이 많았던 이유가 옛날에 그 와인을 이쪽이 아닌 이 도루강을 타고 쭉 올라가면
그 노르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다 와이너리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와인을 키워서 와인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와인을 키우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포도를 키워서 그 포도를 수확을 해서 거기서 그거를 스퀴시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짜서 와인을 만들고, 근데 그쪽 밸리 쪽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와인을 저장하기에, 그러니까 저장을 해서 숙성시키기에는 좋은 기후가 아니라서 배로 이 도우강을 타고 와인들을 옮겨서 이 가이아 지구 쪽에 있는 셀러들 그 안으로 넣어가지고 거기서 몇 년씩 이렇게 숙성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웃긴 게 포르토 와인을 포토 와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포르토에는 와인 셀러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 이유는 포르토는 너무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날씨가 여름에 더워지기 때문인데, 포르토에 비해서 이 가이아 쪽은 서늘해서 이렇게 크게 셀러를, 그러니까 아주 벽돌이 굵직하게 지었잖아요. 옛날에는 이 굵은 벽돌로 이렇게 셀러를 지어 놓으니까 꼭 동굴 같아요. 꼭 동굴같이 그 안에 온도가 1년 내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와인을 숙성시키기에 너무 좋았던. 그래서 보통 제가 프랑스 보르도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도 그랬었고, 그 미국의 나파밸리나 캐나다의 그 오소유소 와이너리 해서 와이너리 투어를 참 많이 다녔었는데요. 대부분 보면 와이너리에 그 만들어서 숙성하는 곳을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지를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한참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밴쿠버를 예를 들어 드리면 오소유수 쪽에 있는데 셀러가 아니라 그 작은 거를 도시 근처에 그 투어하는 데를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그렇다기보다는 온도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와인을 만드는 곳과 포도원이 있는 곳과 와인 셀러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기서도 처음에는 테이블 와인으로 그렇게 와인을 만들어서 브라질로 다 100% 수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출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온도도 뜨거워질 거고, 그리고 또 포르투갈에서 브라질까지가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워낙 먼 거리다 보니까 가다 보면 와인이 많이 변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 와인이 너무나도 또 그 설탕이 계속 발효를 하면서 이게 산화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브랜디를 한번 섞어봤답니다. 뭐 여러 가지 시도 끝에 브랜디를 섞어봤겠죠. 그래서 브랜디를 섞어서 이 설탕이 계속 발효되는 걸 갖다가 스탑을 시켜봤더니 브라질까지 와인이 맛이 그렇게 많이 안 변하고 괜찮게 이동을 잘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포트 와인에는 와인 숙성에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브랜디를 섞어서 브랜디를 그 위에다 부어줌으로 해서 그 설탕들의 발효를 멈추게 하기 때문에 이 포트 와인이 다른 와인들과의 다른 두 가지 특성이 이 만드는 과정 때문에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알코올 도수가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게 브랜디가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제가 좋아하는 와인들은 한 12%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12%에서 많아봤자 15%였던 것 같은데, 이 포트 와인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굉장히 세요. 근데 여기가 워낙 더운 지역, 그 도르밸리 쪽에서 더운 지역에서 그 포도가 생산되는, 그리고 포도 품종이 굉장히 작은 포도라서 이게 당도가 되게 높은 작은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서 이 포토 와인에는 그 당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인을 처음 마셨을 때 당도는 높은데 맛있네 이러다 보니까 달달하니 좋네 하고 마시다 보면 도수가 20도라서 한 번에 훅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이드께서 그 와인 테이스팅 갔을 때 그 설명을 해주시던 분의 말씀에 의하면 특히 화이트 와인과 레드를 섞어서 왔다 갔다 마시다 보면 정말 한 번에 훅 갈 거니까 절대로 섞어서 마시지 말고 화이트부터 마시다가 레드로 갔으면 그걸로 끝내라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마시면서 정말 한 번에 화이트를 다 마시고 그리고 레드잔으로 넘어가서 레드잔을 다 마시고는 그 테이스팅을 끝냈었네요. 아, 이렇게 일기예보가 너무 잘 맞추더라고요. 오전에는 날이 좋다가 오후 3시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진짜 구름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포르투는 이렇게 구름이 몰려와도 또 그 나름의 예쁨이 있어서 가이아 지구를 정말 구석구석 저 와우까지 해서 가게들이 참 많거든요. 가게들이 예쁜 가게도 많고 또 그 안에 있는 책들도 너무 볼만한 게 많았어요. 특히 막 그림 일러스트라든지 사진첩이라든지 또 그 포르투갈 그 포르투의 음식에 대한 그런 책들도 보면서 아, 여기 있는 동안 나도 이런 것들을 다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하나는 먹어보고 싶었던 거는 거기에 있는 그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음식이라서 식당에서 이 음식을 파는 데는 아마 없을 거다. 이거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음식이 뭐였냐면 각종 소의 내장을 다 섞어서 만든 내장 수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저도 한번 곰탕에 수육을 만들어 먹어보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여기도 왜 다 먹더라고요. 소 내장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근처에 호스텔에 묵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구경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부로 넘어가면서 그 아파트 빌려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나면 거기서는 정말 좀 더 그냥 현지인들 사는 것처럼 장바다가 밥해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거라 아마 그런 음식들을 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아까 앞에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와인 파두 공연 보는 것까지 해서가 벌써 3유로가 올랐다. 25유로가 28유로로 오늘부터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렐루 서점도 입장료가 5유로에서 8유로로 올랐습니다. 아, 정말 다 올라요. I wanna be abused. 현지인 추천으로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너무너무 맛집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이야, 정말 식당 예쁩니다. 맛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아, 저 노란 벽에 저 파란 접시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야, 이렇게 신문에도 났던 집이네요. 아, 이게 시푸드 라이스고요. 그리고 저거는 오리구이 라이스를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하프 포션으로 주신 거예요. 네, 너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리밥이랑 해물밥 먹어보겠습니다. 오리밥 맛있어요. 오리밥은 좀 다른 맛인데 해물밥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짬뽕, 짬뽕보다는 맵지는 않은데요. 정말 해산물밥, 맛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비가 왔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게, 야, 아침에도 더웠고요. 어제는 25도, 26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여름 선드레스를 입고 나가도 괜찮을 정도의 온도였는데 갑자기 정말 춥습니다. 지금은 거의 패딩 안에 저는 내복까지 꺼내 입었고요. 지금 동로리스 다리를 건너서 가이아로 넘어가고 있고요. 칼렘이라는 그 와인셀러에 가서 그 박물관 구경을 하고 셀러 구경을 하고 파도 공연 보고 와인 테이스팅까지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호스텔에 오늘은 제 위층에 내일 모레부터 여기 그 까미노 길을 걷겠다고 네덜란드에서 오신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막 너 기마겐 가져왔니? 내가 코 골 거야. 막 그랬더니 그 위에 분도 나도 코 고는데 너도 기마겐 있는 거지? 이러면서 서로의 그 안위를 걱정해주며 체크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게 호스텔 여행이죠. 그분도 혼자 까미노 걸으러 오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팔목도 부러졌었고 꼬리뼈도 다쳐서 이제 겨우 나오셨다는데 그런 몸으로 280km의 까미노 잘 걸으시길 기원해 드렸습니다. 진짜 이렇게 온도가 훅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옷 레이어드로 여러 개 챙기는 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이아 지방으로, 지방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이아 동문회로 들어섰습니다. 가보실까요? 저기 와이너리를 가봐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강에서부터 저렇게 와이너리가 생겼다네요. 도로밸리 쪽에 와이너리가 있는 거니까 저기 보시면 르과, 핀하오 이런 쪽으로 저쪽에 도로밸리에서 와이너리가 있고 저기서 와인을 만들어서 이 도로강을 따라서 이 포르토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포도를 따고 그 포도를 이스통을 해서 와이너리에서 이렇게 크러싱을 해서 와인을 만들고 나서 그거를 발효를 시키고 그 발효시킨 와인을 다시 이동을 해서 이곳 와인 셀러에서 에이징을 시키고 그리고 블렌딩을 하고 그렇게 병에다 넣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옛날에 발효시키던 건지 짜던 건지 그런 기계일 것 같습니다. 와이너리가 꼭 오스위스 쪽에 있는 캐나다 오스위스 쪽에 있는 와이너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벨리 형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딱 이거는 완전 오스위스예요. 와. 그 와이너리 포도원의 그 흙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 와인이 만들어질 때 보르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보르도에서도 보면 그 토양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화이트 와인이 되든지 레드 와인이 되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등급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 탑소일이라든지 밑에 그 토양의 질이나 성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포도주의 종류를 이렇게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0년대 빈티지 바들이 있다네요. 이 셀러에 지금 딱 8개 가지고 있대요. 와우. 제일 오래된 와인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게 맛이 어떨지. 그리고 1920년대 와인이 있고 1948년 1961년이 그나마 제일 깨끗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빈티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와인 배럴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야, 사람 키의 한 2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와인을 발효를 시키지요. 이렇게 짧게 이 셀러 안에 있는 박물관은 구경이 끝나고요. 이제 가이드 투어를 갈 건데, 가이드 투어는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촬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이너리 투어를 끝나고 와인 테이스팅과 파도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저쪽이 무대고요. 이렇게 이제 파도 공연을 보면서 마실까 합니다. 여기는 Before the photo show starts, I just want to explain to everyone. Lá fora o dia que marca os passos no chão, a caravela no coração afinada, em vez de corpos no chão, gaivotas vêm pousar. Estou no mar, mas no mar com ar, quando o vento a levar. Tenho uma chinela perdida na molia, fiquei com ela na mão, a ver se a dona aparecia. Depois vi os olhos negros e um sorriso sem vida. Era a dona da chinela que andava tão perdida. Ela encontrou a chinela, eu encontrei a ela. Eu amarei, por Deus te juro, que a minha vida é toda para te amar. Mas o ciclo da vida tem seu fim. Queremos sempre juntos por onde for. Eu sou parte de ti, tu és mim, e será sempre eterno nosso amor. Perguntaste-me outro dia se eu sabia o que era o fado. Eu disse que não sabia. Tu ficaste admirado, Sem saber o que dizia, eu me encosti naquela hora. E agora quem souber pode cantar connosco. Uma promessa de dois braços à minha. Fodido. é uma casa portuguesa, com certeza. É com certeza uma casa portuguesa. É uma casa portuguesa. 어머, 오늘의 선셋도 야, 구름 때문에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르투입니다. 이뻐요.
우와, 하늘색이 너무 미쳤습니다. 구름이 있어서 더 멋진 것 같아요. 우와. 이야, 저 강에 비친 석양까지. 아, 정말 한 폭의 명화입니다. 이렇게 반대쪽에 걸린 구름의 색도 예쁩니다. 어머, 어머, 제 친구가 미술을 전공했는데요. 예, 홍대 미대 석사까지 한 아주 재원인데, 친구 말에 의하면 터너의 그림 같은 하늘이랍니다. 그런가요? 터너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친구가 나중에 그려낼 이 포르토의 일러스트 그림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저 뒤에 보이시나요? 석양 미쳤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가 포르토입니다. 이게 포르토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매일 나와도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매일 다른 감동을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포르토입니다. 아, 정말. 야, 근데 개인적으로 포르토 와인은 저에게는 너무 달고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와인 테이스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마트에서 한 3,000원짜리 와인을 사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름다운 석양? 이게 포르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매일 나오는데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야, 정말 이런 모습이라면 3개월, 3년, 30년 살아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야, 진짜 매력적인 포르토입니다. 저 석양 어쩔 거예요. 우와, 진짜 오늘 그림 끝내줍니다. 이야,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터너의 그림이라고 친구가 계속 감탄을 하는데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포르토. 제가 프라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체코의 프라하를요. 근데 포르토는 약간 프라하를 뻥튀기해 놓은, 프라하보다는 좀 더 큰 스케일의 프라하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예뻐요. 이혼 10주년을 기념하기에는 정말 완벽한 로맨틱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석양 미쳤지 않나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이야, 그 멋지던 정말 찰나의 순간인 것 같아요. 석양은 벌써 석양이 들어가고 하나 둘씩 도시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불이 들어오는 동로에스 다리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포르토도 참 예쁘고요. 포르토의 반대편인 가이아도 참 예쁩니다. 비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니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숙소는 바로 다리 건너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숙소를 구해서 지금 한 7일 정도를 여기서 머물고 이제 또 더 위로
아파트 에어비앤비로 아파트 구해놓은 걸로 들어갈 건데요. 아, 여기에서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숙소를 옮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동루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포르투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